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024 파리올림픽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명품 브랜드인데 특히 이번 올림픽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여기서 후원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번 올림픽 그야말로 명품 잔치입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명품이 아닌 것이 없는데요. 비싼 명품의 로고나 문양이 눈에 많이 띕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 관련 그룹 산하의 여러 브랜드들이 올림픽 제품 곳곳에 손을 댔습니다. 먼저 주얼리 브랜드 쇼맨은요, 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했는데요. 네. 쇼맨은 메달에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 구조를 새겨 넣었고요. 에펠탑을 개보수할 때 나온 실제 에펠탑의 철 성분을 이번 메달에 소량씩 포함해서 매우 특징적인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메달을 선수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메달 쟁반이 있죠. 이건 또 루이비통이 만들었습니다. 루이비통 특유의 디자인으로 장식된 쟁반입니다. 또 성화봉과 메달 박스도 루이비통이 디자인을 도맡았습니다. 네. 메달을 전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옷 역시 루이비통 그룹에서 만들었고요. 개막식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을 텐데요. 프랑스 대표팀의 개막식 의상 역시 벨루티라는 브랜드가 제작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요. 올림픽 VIP 라운지에 제공되는 와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화장품 지원까지 루이비통 그룹이 도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올림픽에서요.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펜싱 오상욱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한 포스터를 올려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상대 위의 선수들을 잘 보시면 메달과 함께 받은 의문의 긴 상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네. 저 안에 들어있는 올림픽 공식 포스터라고 합니다. 오. 저것도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출신의 디자이너가 그린 거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보면서 궁금했는데 그게 올림픽 공식 포스터였습니다. 오상욱 선수 그리고 사격에서 깜짝 금메달을 안겨준 오예진 선수가 명품 시계도 선물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경기 기록을 측정하는 그런 스폰서를 타임키퍼라고 하는데요. 이번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는 명품 시계 브랜드 오메가이고요. 오메가가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안긴 두 선수들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겁니다.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만 특별히 준 것은 아니고요. 오메가는 2012년부터 올림픽 국가별 개인 종목의 첫 남녀 금메달리스트에게 이렇게 특별 제작한 올림픽 시계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이 받은 시계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메가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찾아보니까요. 각각 1,400만 원,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우와.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죠. 네. 올림픽 규모의 이런 큰 행사 전체를 후원한 건 루이비통 그룹이 처음이긴 하지만요. 최근에 들어서 명품 브랜드들이 스포츠 업계 쪽에 이렇게 밀착해서 마케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올림픽에 앞서서 루이비통은 테니스 선수, 펜싱 선수, 수영 선수들을 홍보대사로 차례로 영입을 했고요. 디올도 체조 선수와 휠체어 테니스 선수 등 이런 여성 운동 선수들을 내세워서 홍보를 했습니다. 루이비통뿐 아니라 구찌는 축구 선수, 테니스 선수를 홍보대사로 내세웠고 프라다는요 지난해 여자 월드컵에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스포츠 분야에 손을 뻗는 건 명품에 대한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명품이 그 소수 부유층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대중화된 영향이라는 건데요. 명품 시장이 커지고 또 소비 장벽이 낮아지면서 스포츠 팬들을 겨냥해서 업체들이 스포츠 이벤트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네, 스포츠 업계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후원하면 재정적인 면에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스포츠 행사를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과연 맞나 좀 불편한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적자 위험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후원을 받아서 적자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일각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세련된 디자인이라던가 예술성 측면에서 스포츠 이벤트와 어우러지는 게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명품이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 이런 올림픽의 근본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을 두고는 역대급 폭염 때문에 선수들이 고생하는데 명품 대신에 냉방 시설이나 제대로 갖췄어야 하지 않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네, 자 선수들이 딴 메달은 비싼 명품 쟁반에 담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미 명품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행복은 메달 순이라는 건데 행복이 메달 순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메달 순이 아니라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매달 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관련된 조사 결과가 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미국 코넬대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과 동메달을 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해서 행복도를 조사해봤습니다. 경기에서 메달 3개 확정되는 순간 은메달 선수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4.8점인 반면에 동메달 선수는 7.1점으로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시상대에서 메달을 목에 건 순간에도 동메달리스트의 행복도는 5.7점으로 은메달리스트의 4.3점보다 높았다고 하고요. 네. 은메달리스트의 얼굴은 울상이거나 무표정이 많았지만 동메달리스트는 환하게 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는 많은데요.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비슷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과 표정이 유사했던 반면에 은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오히려 5위 선수들과 표정이 비슷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유는 좀 짐작이 가능하시죠?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아무래도 조금만 더 잘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걸 간발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딴 선수와 자신을 비교해서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놓쳤다 이렇게 속상해하지만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받지 못한 선수와 비교하면서 이 메달이라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안도하는 거죠. 네, 말하자면 비교 대상이 달라서인데 모두 최정상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메달 색이 무엇이든 좀 아낌없는 그런 용기와 격려의 갈채를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내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자신의 지분이라도 팔아서 사태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 기업 회생은요,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으면서 또 일정 부분은 갚고 또 일정 부분은 탕감받기도 하면서 법원의 지위를 받아서 기업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법인이 신청하는 제도이고 법원이 법인의 재산을 알아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표로 보시면요. 이 법원이 기업의 회생 절차를 신청을 받으면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그럼 이제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정산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큐텐 측에 대해서 가지는 이게 채권인데요. 이게 동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들 환불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신문 등을 시작해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한 달이 좀 안 걸립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해도 채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 동의가 있어야만 회생 절차가 실제로 개시됩니다. 채권단 동의를 못 받으면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정산을 그래도 받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러기가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기업 회생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의 빚을 탕감하는 등 조정을 해서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인 만큼 채권자들이 돈을 온전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판매자들이 받아야 할 대금의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느 쪽이든 소비자, 판매자 손해는 불가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티몬과 위메프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쿠팡 소식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월 회비가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유료 회원제가 와우 멤버십인데요. 무료 배송에 또 무료 반품, 무료 OTT 등 이용 혜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했고요. 가입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월 회비가 다음 달부터 이게
현재는 4,990원인데 7,890원으로 무려 58%가 오릅니다. 네. 신규 회원들은 지난 4월부터 오른 가격을 적용받았는데 기존 회원들은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하려면 다음 달부터는 이 오른 가격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쿠팡의 구독료 인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18년 처음 월 2,900원에서 시작해서 2020년 OTT 혜택을 추가하고 2021년에 4,990원으로 무려 72%를 인상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거의 8,000원 가까운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네. 아무리 서비스가 좋다고 해도 월회비가 이렇게 오르면은 좀 이탈하는 고객들도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을 업계에서는 좀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커머스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세계 SSG닷컴이나 컬리가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면서 탈쿠팡족 모시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다만 쿠팡이 2021년 월회비를 올렸던 당시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회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났거든요. 익숙하게 쓰던 플랫폼을 바꾸는 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티몬과 위메프 사례가 쿠팡에 반사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최근에는 또 테무나 알리처럼 좀 저렴함으로 승부하는 중국 플랫폼 공습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쿠팡이 이렇게 월회비를 올리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경제 속속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